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공매도 관련 세력들이 지금 손실이 거의 역대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올해만 놓고 보면 230조 원의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고백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버티다 못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해서 그동안 공매도 쳤던 걸 전부 다 걷어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부정적으로 보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는데 더 오르니까 더 부정적으로 봤겠죠. 사실 굉장히 큰 오판이었던 거죠. 네. 자, 금요일에는 또 이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공사다망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워요. 최근에 뭐 시장이 어느 정도 혼란스럽냐면 진짜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지수가 15포인트 정도 바뀐 날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종목은 뭐 아래로 너무 난리도 아니고요. 화장실 너무 오래 가신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직 뭐 전립선 이런 단계는 아니라서 그런 걱정 안 네. 하셔도 되는데요. 우선 일단 CPI는 뒤로 하고 네.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한번 장표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온 거 기억하시죠? 네. 중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면세점 주가는 언제 사야 됩니까? 면세점 기업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면세점들이 폐장 시간이 6시 반이었다. 말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혹시 폐장 시간이 변경되면 그냥 사시라. 이거는 변경됐어요? 예,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보시면 첫 번째 보실까요? 면세점 몇 군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8시로 변경된 거 보이세요? 제가 언제부터 정리? 이게 7월 5일 날 네. 공고가 났더라고요. 7월 5일 날 우리 면세점들 7월 7일부터 해당 시간이 8시로 바뀝니다라고 공고가 났고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점선 있는 데가 그 날짜예요. 그날부터 지금 30% 올랐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식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다. 어제 된 게 아니고. 예, 어제 된 게 아니고요. 7월 7일 날 됐고 7월 7일 날부터 면세점들이 면세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8시까지 변경이 됐고 맞아. 폐장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현재 기존에보다 많은 고객들이 오고 계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인건비 되는 쓴다는 거니까 거잖아요. 예, 바닥을 찍었다란 사실 이건 확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그때 그 얘기 하셨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보내드린 거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에 1분만 시간 내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 1분으로 유튜브로 정말 안 기억이 보고도 나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일부러 보여드렸던 건데 응. 아무도 관심들이 없으셨던 건데 그 뒤로 주가가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알고 요 날도 많이 올랐고 그 뒤로 계속 올랐던 거예요. 더 오르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찾는 연습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근데 저 개장식이 연장된 날부터 거래가 늘어버리네. 그렇죠. 많이 물품이 늘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면세점 측에서도 분명히 폐장 시간을 연장을 했었을 때는 또 거기에 또 사람을 더 뽑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시간도 늘리는 거고 사람도 더 뽑는 것처럼 그렇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보시면 그래서 아마 제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자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잘 보시면 그래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것도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시면 제가 또 중국 갔다 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드렸었냐면 중국의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중국의 화장품들이 거의 대부분 거차오라고 해서 중국제 화장품 쉽게 얘기하면 중국 상표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프로야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프로야? 예. 중요한 건 그거는 한국 기업들이 ODM으로 만들어주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ODM 기업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박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래서 주가도 아마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40~5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홀마 이런 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가서 자꾸 눈으로 보는 이유가 눈이
데이터보다 석 달은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장에서 항상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의 반응을 자꾸 살펴보시면 그래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심심하면 그러니까 뭐 주에 한 번씩 일본 무조건 면세점도 한번 놀러 가보고 재밌잖아요. 그냥 쇼핑 같은 거 보면서 네. 혹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나 이런 것들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런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요코들이 들어온다고 하죠. 뭐 중국인들이 이제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풀렸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면세점에 갔었을 때 네. 좋아하는 품목이 확 나뉩니다. 거의 모세의 기적처럼 여기에는 줄을 서고 저기엔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가서 보시고 그 기업을 사면 주가 거의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한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가서 줄 서는 거 보면 좀 늦으니까 예. 면세점 직원한테 가서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고 재고 많이 확보한데 거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게 거의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합니다. 그리고 면세점 이게 헷갈리는 네. 정도가 아니라 가서 보시면 와 여기만 잘 되는데 이런 게 거의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그 동네 면세점이 같이 있으니까 저 복수로 이렇게 해보시면 약간만 발품 팔면 진짜 30% 정도를 볼 수 있는 수익률은 괜찮게 거둘 수 있다. 뭐 소공동 롯데 면세점하고 이런데 바글바글 하겠네.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 일단은 방송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가 맞나 그것만 보러.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면세점 자체가 이렇게 이미 뭐 이름 뭐했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 지난 5월 일요일 달에 이 아이디어를 분명히 일부러 네, 먹거나 네, 해서 네, 네. 했었던 기억이 네, 있고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들어온 애들이 뭘 선택하는지는 우리가 꼭 네. 봐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보시면 일부러 사실 명동 이게 가서 가족들하고 나가서 한번 이선엽 뭐 장군께서 방송에도 얘기하고 전국 토를 또 했잖아. 예. 다그 멤버십 회원들한테 다 얘기한 거야 이게 사실. 그런데 아무도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렇죠? 맨날 뭐 초전도체 이런 것만 하고 계셔가지고 아쉬웠어요. 초전도체 저격입니까? 아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까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하면 정신 없어서 못 하세요. 저도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런 변동장에서는 그냥 안 합니다 아무것도. 3% 해봤자 앱에 의미도 들어오시면 저 이선엽 장군 어쨌든 특강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중국인들이 왔었을 때 뭘 선호하는지 가서 보시면 또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맞아요.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디스가 10개 지역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아마 우리 3%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이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는 하나입니다. 보실까요? 이유를 보시면은요. 금리가 높아서 현재 얘들이 보유 중인 채권에 상당한 미실현 손실이 발생해서 등급을 내렸고 또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이 은행들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공통점들입니다. 딱 하나죠. 지금 무디스가 이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내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또 여기서 혹시 기준금리가 혹시 더 높아질 경우 얘들은 어려울 거야 라는 얘기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예. 말 그대로 지금 있는 미국의 금리 수준 자체가 시장에 부담스러우니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것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우리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은행들이 되게 좋아지려면 간단하죠. 현재는 금리가 더 안 올라가거나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도 분명하다. 그래서 향후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나온 물가 지수가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제가 지금 나올 정도면 아마 제 앞에서 물가 얘기는 한 너댓 분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떠들어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것들 보시면 이번에 7월 물가가 전년비는 3.2%, 근원 물가는 전년비 지난해 동기 대비 4.7%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물가는
전년비가 아니라 전월비입니다.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월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전월 대비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0.17, 그다음에 근원 기준은 0.16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이걸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걸 석 달간 여러분들 전원 대비를 연율화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헤드라인은 1.9가 나오는 거고 근원은 3.05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원하는 물가는 몇 %죠? 2%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3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석 달간 나온 것들을 합쳐봤을 때 헤드라인은 안에 들어왔네. 근데 근원은 아직 조금 더 남아있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여러분들 전월 대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걸 썸을 해봤었을 때 근원 자체가 조금 더 내려간다라면 요거와 상관없이 긍정적이다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건 긍정적이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합격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랐던 물가 중에서 일단 예상치보다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거비가 전체의 90%를 끌어올렸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방금 전에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요? 있다라고 방금 전에 나왔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닉 티밀하우스라는 애가 연준의 뭐 거의 사적 대변인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이기 네. 때문에 내부 자료 의미가 마찬가지예요. 있고 이를 통해서 보면 그래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물가 수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구나. 물론 이에 대해서 메리 데일리 연준에 있는 총재 한 분이 아직은 우리가 승리를 단언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괜찮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9월이니까 8월 데이터도 보고 몇 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기까지는 합격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물가의 세부 사항들을 쫓아보면 여기 쉘터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주거비라는 건데 이 주거비가 7.7%를 끌어올리면서 사실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기여율이 0.6, 0.4, 0.4인데 요 정도까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앞서 드렸던 석 달치를 연율을 해보니까 근원 물가가 3.0인데 이 3.0이 2%대로 내려가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더라도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참 주거비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요 지표에 따라서 9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89.5%로 이게 제일 제가 나오기 전에 10분 전에 그린 거니까 89.5%고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크게 변한 건 없었다 정도인데 다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을 하면 어쨌든 간에 7월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합격점은 받았다. 다만 이번에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고 그러고 있어서 그렇군요. 좀 8월 물가를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네. 경계심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원 물가가 3개월치를 연율을 해보면 3%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내려오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주거비가 많이 내려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6월 달에 했던 발언을 보면 주택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것이고 특히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도 상당히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비가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8월 7일 날 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주거비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의 얘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내년 5월 정도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전환이 될 거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하락폭을 확대할 거다. 그다음에
급격하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모델입니다. 이를 연준이 발표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거비 자체가 물가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 연준이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8월 7일 날 이 자료를 발표한 거를 감안을 하면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예외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면 7월에 있었던 이런 CPI나 이런 것들 또 미국의 이런 것들을 보면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그래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9월이 종착역이 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8월, 9월을 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내놨을 땐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도 최근에 발언을 했습니다. 좀 나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셸 보우만이란 분, 그다음에 오늘 메리 데일리란 분은 여전히 긴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다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일부는 여전히 긴축이 필요하다.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의견은 팽팽히 나뉘고 있는데 최근에 패트릭 하커라는 분이 8일 날 발표한 거니까 이틀 정도 된 거죠. 이분이 얘기한 걸 보면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뭐 당연히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요거는 그렇다 치고 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원래 연준의 복심이었고요. 파월 의장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9월 중순 사이에 놀라운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허들은 되게 높다. 쉽게 얘기하면 물가가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정도가 되려면 누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도 서프라이즈 정도로 물가에 대해서 확 올라오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 정도 아니라면 9월에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도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8월에도 여러 지표들이 나올 텐데 일부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겠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데이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거 봐도 야 이거 틀이 바뀌었어. 아 정말 물가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확 올랐네. 라는 정도만 아니면 뭐 약간 정도 오르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하는 걸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신 거고 요거는 파월 의장도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가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한테는 그래도 조금 시장에는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물가가 5% 이상이 될 때는 주가와 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올 때는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올해 제가 미국의 경제 지표나 매크로는 굳이 여러분들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셔서 종목을 많이 보십시오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 뭐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물가는 그렇다 치고 오늘 시장이 참 생각보다는 실망인데 저렇게 잘 오르더니 뭐 막판에 그렇게 뒷심이 없는 모습이야라는 모습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보다 뭐 저보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뭐 저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분의 한번 얘기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최근에 행동한 걸 보시면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단기채를 최근에 많이 샀어요. 이제 이게 13조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130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몇백조 원의 그 단기채를 2주간에 걸쳐서 매입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신용강등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해서 신용강등 여파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보여준 게 뭐냐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좀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걸 동시에 날려준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특히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단기채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조금 매력이
반감되어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줬다. 현금에다가 단기물 채권들을 많이 사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유동성 관리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엄청 관리를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기물을 샀다라기보다는 단기물을 샀다라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이 지지부진한 시장이 오래 갈 거라고 보시진 않은 금리도 것 같습니다. 확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 보는 거죠. 예. 장기물이.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우니 내가 한두 달 정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입 시기를 조율을 하겠다 정도로 이분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력이 많이 없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주가의 그래프입니다. 요게 제가 한 15분 전에 그려온 거니까 한 20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봐도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미 국채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고 그랬다가 최근에 보세요. 국채 흐름과 상관없이 주가가 조금 오버돼서 움직인 게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요때는 약간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주가를 보면 미국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되어 있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의 주가가 왜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공매도 관련 세력들이 지금 손실이 거의 역대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지금 미국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7월에만 미국에서 공매도 관련 세력들의 공매도 관련 손실이 70조가 넘어섰고 올해만 놓고 보면 230조 원의 손실을 공매도 관련 세력들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현재 미국에 있는 공매도 즉 헤지펀드들의 손실률이 거의 역사상 최대급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한국 또는 홍콩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손실이 커지다 보니 7월에 항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졌어. 라고 해서 이게 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7월 들어서 정말 많은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내가 그동안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고백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버티다 못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해서 그동안 공매도 쳤던 걸 전부 다 걷어들였습니다. 자, 공매도 쳤던 걸 걷어들였다는 얘기를 우리 표현으로 숏스퀴즈 또는 숏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될 게 확 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 과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집중된 공매도 쳤던 것들이 올라올 때는 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수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게 또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1년, 2년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긴 그림을 보고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마라톤 뛸 때 정말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야 완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더 빨리고 싶진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확 밀어서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면 그 마라톤 선수는 그 중간에 되게 힘들어져서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 기간 상당 거리를 헤매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국면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공매도를 안 했더라면 또 앞서 말씀드린 숏 스퀴즈를 안 했다라면 온전하게 평온이 갈 텐데 이 친구들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빨리 단기적으로 지수가 과열이 됐고 그 과열된 시점에서는 특히 미국에 있는 주가들 같은 경우는 제 밸류에이션보다도 오버밸류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말아야 될 거를 숏스퀴즈라는 거는 여러분들 공매도 쳤던 거 다시 사들이는 거니까 위로 확 샀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만큼 오른 주가는 요건 조금 지금 봤을 때 오버 아니겠어? 라는 게 버핏의 시각인 겁니다. 거기 이제 제가 볼 때는. AI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쪽에서 유별나게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속도는 아니자라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시장이 조금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7월 26일 날 8천억 사는 거 보이세요? 이때 8천억 살 때 스퀴즈죠, 스퀴즈. 요게
말 그대로 공매도를 저 인근에 있는 건 다 스키지 같아요. 맞습니다. 전부 다 스키즈였고 제가 알기로는 홍콩 쪽에 있는 외국계 펀드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뭐 특정 종목들을 공매도 쳤다가 는 뭐 거의 예. 저 파산 예.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주가 흐름이 너무 빨라졌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 와 있는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에너지를 한 번은 좀 응축을 하고 가줘야 됩니다. 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라톤은 드리도록 완주를 합니다.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1등 하는 건 사실 마라톤 한 10,000명 뛰면 한 500m까지는 초보자가 1등 한다. 예. 뛰어나오잖아. 조선 마라톤 보면 그제? 예. 중앙 마라톤도 그래서 그렇고. 이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네.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느냐?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지난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좋았겠죠. 그래서 올해 시장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번 부정적으로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는데 더 오르니까 더 부정적으로 봤겠죠. 사실 굉장히 큰 오판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극에 달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유연해야 돼. 맞습니다. 자기 주관에 있을 네, 때 유연하게 시장의 환경에 이렇게 잘 대처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이 훼손되었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도 뭔가 지금은 에너지를 조금 비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그 기간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나 종목들의 변동폭이 있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변동을 만약에 즐기시려고 한다거나 거기서 수익을 보시려고 하면 사실 엇박자가 나기 굉장히 제가 볼 땐 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올 상반기까지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거두신 분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실적 가지고 향후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일부 테마주들은 거기서 많이 비껴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초심을 버리지 않고 네. 다시 시장을 조금 바라보시면 그래. 제가 볼 땐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 저 장모님 역대급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8시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우실 겁니다. 예. 자,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런 네. 힌트들은 올 테니까요. 네, 우리 장모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중국인들 올 때 꼭 가보세요. 분명히 줄 서 있는데 확실합니다. 아, 예, 이건 놓치면 아니, 안 돼요. 단체로 갑시다. 예, 예. 모아서 예.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자.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